3학년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죠?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이성재 목사님이 준비한 예배도 아마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 지금 나와 있는 화면 선생님이 학교 좀 변화된 거 조금 소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부분 저번에 소개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올 중간에 우리 앞에 1층 1층 앞에 여기 한올이라고 했던 요 하나의 상징물이 이제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 부분은 복도의 모습이고 층별로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2층은 주황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층이 파란색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노란색도 있고요. 층별로 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겠지만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될 때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갑신전변이 일어나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시간이 조금 소개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길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링크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3차 시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될지 3차 시부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개화파가 분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조그만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있죠? 여기는 선생님 집이 아니고 이제 학교 교실에서 오늘 한번 찍어봤어요. 맨날 밤에만 찍고 하니까 선생님 좀 피곤하고 그래서 뭐처럼 좀 변화를 줄 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실에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이제 개화파가 이제 점점 분화되고 있다. 이 분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개화파가 이제 더 이제 위정척사파하고 다르게 더욱더 이제 중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갑신전변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그래서 이제 거문도 사건. 그래서 오늘도 대략적으로 한 40분 이하로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모군란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배웠죠? 그래서 이모군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모군란과 이제 갑신전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실이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기는 하네요.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군란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명성황후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실시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개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는 여러분 아시겠죠? 고종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을미사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기군. 선생님이 별기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다른 소개된 사진 이외에 다른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식복장을 하고 있고, 이제 무기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아닌 이제 근현대식 무기를 쓰고 있다. 근대식 무기를 쓰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2년에 이제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이 훈련을 담당하고 신식 무기로 이제 군대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99인에 대한 이 불만 이런 것이 폭주가 되면서 이모군란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아까 저번에 소개했던 사진이고요. 99인에 대한 불만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좋기 못한 무기로서 훈련을 우선 받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의 쌀 배급, 월급을 받지 못했다. 대단히 힘들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배급한 쌀이 1년 이상 배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다시 월급을 받았어요. 그 쌀이 겨우 나온 쌀에 이제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서 이거 뭐냐 이제 불만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늑대 인간으로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99인들이 화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청과 의금부 습격해서 무기를 손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의 오빠인 민겸호가 이제 처단되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명성황후는 이때 도망갑니다. 그죠?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켜서 99인들을 후탕하고 흥선대원군은 이제 납치해가는 우리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물포 조약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쭉 결과까지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저번 시간에 못했던 내용 이런 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수업에 들을 때 틈틈이 듣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자료 이런 걸 많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역사에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파가 이제 흔히 말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이다. 되겠어요. 근데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신전변을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인데요. 갑신전변은 급진 개화파가 주도해서 나오고 교과서 여러분 살펴볼까요? 교과서 22쪽 왼쪽 날개 부분에 이제 개화파가 분화되는 모습이 이제 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건 개화파는 이제 청해 양무운동을 개화 모델로 삼았고,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삼았다.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나중에 우리는 조선을 놓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인데 청일전쟁 때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다. 그다음에 청해 양무운동은 패배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사를 잘 알려면 세계사 잘 알아야 되고 세계사 잘 알려면 국사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 서로 연관이 있다. 이제 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화 방법은 온건 개화파는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는 점진적인 개혁,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 반면에 급진 개화파는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여서 급진적으로 개혁하자.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신정변 이제 좀 이모군란 1882년도입니다. 이후엔 청해 간섭이 심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도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잡혀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민씨가 재집권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씨 정권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차관은 이제 우리나라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 돈을 빌려오는 걸 차관이라고 하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세력이 이제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세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큰 사건, 이슈화하는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갑신정변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심 인물 김옥균, 박용효, 서간범, 홍영식, 다음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여기 서재필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여기에 막내, 여기 나이대 보면 막내였던 것 같아요. 서재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옥균은 아산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산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아산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런 얘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전개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정총국. 우정총국은 오늘날의 우체국입니다. 그죠? 우체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편지로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심지어는 문자도 보내고 카톡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이 친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SN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서로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우정총국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편지를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지불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고 아주 혁신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국 축하 연회 이럴 때는 조금 방심을 하고 잔치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 같은 경우도 무장을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파티나 이런 데 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약점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급진계합파 여기 나와 있죠. 김옥균, 박용효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정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다시 지금 합시다. 지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잠깐 칠판을 잠깐 칠판이 왜 안 나오고 어디 갔어? 커서가 어디 갔어? 잠깐 칠판을 다시 펴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여기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요거를 선생님이 왜 설명을 이거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역사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쉽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무슨 혁명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혁명. 뭐 대표적인 게 이제 4.19 혁명이라든지, 그죠?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변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정변.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난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주도했던 세력들은 주도했던 세력, 주도 세력이라고 합시다. 주도한 세력. 그의 아주 동그라미 X 표시로 할게요.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혁명이라고 하고요. 정변도 주도 세력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요 무슨 난, 그죠? 홍경래의 난, 뭐 조선시대 이재수의 난 이런 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따지는데 혁명은 성공을 했고요. 정병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는 거의 오래 가지 못해요. 세모로 표시합시다. 그죠? 세모로 표시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후대인이 어떻게 평가하냐. 후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혁명은 아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정변은 여기서 세모입니다. 세모. 그다음에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쉽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스마트 기계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 초기에는 스마트 혁명이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 혁명이라는 말 거의 안 쓰잖아요. 왜냐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마 수업을 이외에 지금 뭐 딴짓을 한다거나, 그죠? 게임에 너무 한다거나, 컴퓨터 중독에 빠진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정변, 그죠? 그래서 갑신정변, 다음에 군사정변,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이제 이것은 시대별로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중학교 때 배운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 교과서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한참 성인이 돼서도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제 잘 보관을 하고,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것도 재미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이다. 그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좀 중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총부 개구 축하연회를 이용해서 정변의 방식으로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4개조 정관을 발표를 하고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청나라의 무력 개입으로 3일 만에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일천하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그에 관련돼서 책임지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근데 시험 문제 계속 얘기하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한성조약과 텐진 조약이 나오게 되고, 이 텐진 조약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원인도 바로 텐진 조약에 연관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었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텐진 조약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 또 그리고 텐진에서 맺은 조약이겠죠. 아산에서 맺은 조약은 아산 조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일 양국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미리 알릴 것.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진압하는 도중에서 청나라의 군대를 정부에서 이제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일본도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들이 청나라 일본이 그래 그럼 한판 붙자. 응? 어차피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붙었던 게 바로 청일 전쟁이죠. 청나라 입장에서 전쟁이 졌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조선을 놓고 우리가 일본한테 결과적으로 나라를 뺏겼지만 그게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 뺏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겠고요. 한성조약은 한성은 오늘날의 서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일본에게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다.
여러분 보세요. 요 배상금 지불하는 게 나오는데 배상금은 일종의 개인과 개인 간에 봤을 때는 벌금과 같은 것이거든요. 나라와 나라끼리는 이제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그 당시에 그 당시 세금 냈습니다. 세금이 일본한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힘든데 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방공령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불만이 이제 쌓여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의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다. 근데 일본에 너무 의존했다. 그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갑신혁명이 아니라 갑신정변이다고 봐야 되겠다. 보면 되겠죠. 좀 20분 정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의 교과서 23쪽, 그죠? 23쪽. 네. 갑신정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화되었고 청일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죠? 다음에 이제 거문도 사건. 이제 영국이 또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거문도가 어디쯤 있습니까?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여기죠? 아이고, 넘어됐네요. 여기가 바로 거문도입니다. 그죠? 여수 앞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문도 사건, 이제 영국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훈선대원군 때는 다 막아냈잖아요. 영국을 막아낸 건 아니지만 미국과 프랑스를 막아냈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되니까 이제 조선을 그냥 놔둬. 가만히 놔둬. 왜 너희들이 뭐 조선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느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1준 부들러의 중립환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1884년 급진개합파. 개합파에서도 종류가 이제 쭉 분화된다고 얘기했죠. 온건개합파, 급진개합파 두 가지 파로 나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서 급진개합파는 우정 총국 개국 축하 연회를 이용하여 뭐뭇을 일으켰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몇 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1884년. 뭐 연도 좀 알아두시고 많이 우리가 입으로 좀 암송하고 계속 눈으로 보고 이제 하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의 뭐뭇을 점령했다. 무슨 섬이에요? 그죠? 섬이에요. 여수 앞바다. 우리 작년에 수학여행 갔던 데죠? 그죠? 앞에 이제 거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등의 온건 개합파는 양무운동을 모델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온건 개합파를 물어보는 문제, 급진 개합파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아까 온건 개합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했다. 급진 개합파는 일본을 모델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이후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게 미리 알리기로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갑신정변에 맞는 부분만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맞는 부분만 체크를 해봅시다.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아니죠. 체결한 건 맞아요. 이게 뭐예요? 텐진 조약이 되겠죠.
주죠.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게 미리 알리기로 하였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확인학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역사 교과서를 꼭 보면서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교과서도 잘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을 했죠. 요 그림 북학사상, 그죠? 그다음에 통상개군. 북학사상은 실학이잖아요. 실학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대문을 받아들이자고 했던 사람이 실학자들이죠. 그죠? 실학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876년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파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주도하는 세력에서 이제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주도하는 사람 중에서 쪼개져서 무슨 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뭉치게 돼요.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수업 시간에 지금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개화파가 분화되는 거, 그죠? 그래서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 모델로 했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죠? 근데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죠, 그죠? 임오군란 후에 맺은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군대를 이용하려고 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냥 이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들, 갑신정변지 과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한 30분 정도의 이제 요 내용, 본문적인 내용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5분 정도는 5분 사탐 요 내용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전변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과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전개되는 과정, 요 14개조 정각, 그죠? 요건 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정치적으로 내용은 아주 좋아요. 한번 좀, 근데 3일 만에 끝났다. 3일 천하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한성조약. 나와 있죠? 한성조약, 다음에 텐진조약. 이 내용. 특히 이제 텐진조약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2개. 이제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체결한다. 청일 양국은 이후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국에게 미리 알린다. 보면 되겠고요. 그 후에 갑신전변 후에 이제 거문도 사건. 그래서 요 아까 지도에도 살펴봤지만 거문도 위치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을 놓고선 러시아, 청나라, 영국,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사탐 내용은 참고로 이제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살펴보세요. 이용장과 후구자 유키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2학기 때 세계사 부분에서 나옵니다. 다시 그때 언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정도는 알아두세요.
교과서 23쪽을 같이 보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고요. 서대필 여기도 나오죠?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매년 3학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자료인데 올해도 아마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3 역사 종합 정리해서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A4 용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역사 공부를 잘 알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크게 한번 확대를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작게 크게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5.25 사건, 여기 강화도 조야, 그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전변까지 오늘 수업한 내용이고요. 검문도 사건까지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방공련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을미사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나오죠. 지금 빨간색은 지금 선이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시대수로 이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학습 좀 전에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예습할 건 아니지만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